첫 번째는 이겁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2000% 성장을 합니다. 향후 10년간 폐배터리 발생량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파동, 2차 파동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3만원부터 4만원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한 달 만에 3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미국 시장 목요일 저녁에 급락을 하면서 영란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수요일날 2% 이상의 급등세로 끝난 그 저점을 전부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요일장 한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밀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 저점 매수세가 종목들에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자, 미국에서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요. 악재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 후재도 하나 들려왔죠. 뭐냐면요, 요런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WGBI라고 해서요,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국으로 관찰국으로 편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FTSE에서 발표하는 국채 관련 인덱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 일예로 중국이 편입됐을 때를 보자고요. 중국에서 세계 채권 지수, 국채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의 채권 매수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달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은 언제? 2023년입니다. 23년 6월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재료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약간의 환율의 어떤 상방 흐름들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지 않냐? 요런 기대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신용 잔고가 17조 9천억까지 내려갔고 이게 29일 30일까지 가다 보면 계산을 해보면 17조 원 중반대까지도 내려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은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반드시 담아야 되는 종목 두 종목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미국 아마존에서 1위 상품에 등극을 했어요. 본격 성장 궤도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해당 시장이 무려 7조 6천억짜리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출주 관련해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폐배터리는 제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는 어떻게 한다? 눈 감고 매수입니다. 닥치고 매수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폐배터리 활용도는 점점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다치게 되면 어떤 걸 붙입니까? 뭐 데일 밴드라든지 이런 밴드를 붙이지 않고 창상 피복제 이런 것들을 붙이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신축성도 있고요. 상처에서 진물을 빼주는 이런 창상 피복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이 시장이 7조 6천억대까지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 뭐다? TNL이 되겠습니다. TNL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TNL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수출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수출이 늘고 있죠. 지금 보시면 2019년에 수출 얼마 안 됐죠. 18억밖에 안 됐는데 76억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15억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TNL이 만드는 업체는 제품들은 상처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골절 치료용 고정제예요. 원래는 이쪽 골절 치료용 고정제가 메인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상처 치료제에 있어서 성장성이 너무나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어느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느냐? 지금 미국 쪽입니다. 북미 쪽에서는 여러분들 병원을 잘 안 가요. 미국에서 보시면은 뭐 미국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병원 안 가고 전부 다 마트에서 뭘 사가지고 아니면 약국에서 뭘 사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쪽에 진출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북미 쪽의 매출 비중, 수출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유럽 쪽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히어로 코스메틱이라든지 아니면은
CG바이오, 니코메디칼 이런 쪽으로 납품을 좀 하고 있는데 수출 실적들 보면은 약간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것은 아마 지금 뭐 경기 침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일시적인 요인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 있고 있는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신제품 마이크로 니들 상용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쪽에 호재가 2023년 요런 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화장품이 먼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니들 쪽은 23년, 24년에 본격적으로 재료화가 돼가지고 이게 그 TNL의 주가 상승의 촉매 역할을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 1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NL은 ODM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표를 부착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제품을 만들어주는데 이 ODM 고객사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뭐다? 요 마이티 패치 브랜드로 아마존 타겟 울트라 뷰티 CVS 등을 통해서 판매 중인데 현재 미국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몇위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 흐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증가할 가능성들 많아 보입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TNL 보시면 한번 하락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때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달 지수 급락에 따라서 완전 폭락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바닥 한번 잡았죠. 그 다음에 안착하고 나서 1차 파동 2차 파동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3만원부터 4만원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한 달 만에 3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바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다중바닥 잡았고요. 정배열 돌렸고 한번 크게 급등 나온 이후에 지수가 급락하는데 21선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에서 다시 양선 반전을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37,000원대 이하권 매수 들어가고요. 손절은 35,000원, 피겨 프라이스 마디 가격대 35,000원 보시면 되는데 요거 단기로 가면 어디 갑니까? 4만원 정고점대 간다는 거예요. 41,000원 요런 데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봉 차트 보면 재밌습니다. 주봉에서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까? 주봉 쌍바닥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주봉에서 원바닥 잡았고 투바닥 잡았고 안착하는 흐름들이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는 45,000원 1차 중기 목표가 가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보면은 5만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TNL은 지금부터 차분차분하게 한번 매수 들어가도 되는 구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도 여러분들 쏠쏠하게 수익 나셨죠? 에코프로는 뭐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폐배터리 시장을 왜 봐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폐배터리 시장이 2000% 성장을 합니다. 향후 10년간 폐배터리 발생량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요겁니다. 원자재 시장을 보시면 요게 리튬 가격인데요.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폐배터리의 활용도는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메가 트렌드를 보여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려서 수익이 크게 났던 코스모 신소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보면은 2차 전지에 있어서 수직 계열을 완성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폐배터리 확보 중요하죠. 양산시 수율인데 코스모 화학은 내년도 사용될 폐배터리 스크랩 물량을 모두 확보를 했다. 그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회수율 또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화학 리사이클 공장 옆에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완성된다?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되면서 비용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스모 신소재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출액들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더블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핵심 양극재 밸류 체인을 한번 보시면은 황산 코발트 이것을 코스모 화학이 생산을 하고요. 전구체 요거는 코스모 신소재 또 양극재는 코스모 신소재가 담당을 하면서 폐배터리에 있어서는 코스모 화학이 담당한다. 요런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흐름들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지금 유럽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면제를 해준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은요,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일 하이텍,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 작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인선 ENT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으로 2차 전지의 상승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작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양극재, 에코프로비엔과 LNF였죠. 그런데 이 흐름들이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뭘로 바뀌고 있다? 폐배터리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의 일봉 흐름들인데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나왔죠. 뭐 제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몇 프로 갔습니까? 거의 30% 40%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 9월달 지수 하락에 따라서 2차 전지 밀리면서 같이 동반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봐야 되냐? 매도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매도가 있습니까? 매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매수가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고, 여기서 이만큼 들어왔고, 이만큼 들어왔는데 지금 매도가 얼마 나오지 않고 주가는 어느 수준이다? 7월달 6월달 이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하락파 제가 몇 개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락파동은 2개 내지는 3개 나오면서 바닥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락파 하나 나왔고요,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한 차례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지면서 3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장기 평선들 근처 아니면은 7월달에 저점 근처에서는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대 초반 아니면 5만원 깨는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은 어디 보셔야 되냐면 이 전저점대 아랫꼬리까지 깬다, 44,000원대를 깬다라고 하면 손절인데, 요 내려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바닥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도요, 주봉 차트 보시면은 상승 추세대는 그대로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죠. 이 추세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상승 채널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주봉 채널 하단부에서 지금 아랫꼬리를 좀 달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 매수하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고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승 흐름들 나오면은 어딥니까? 상승 추세대의 요 절반 수준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62,000원에서 63,0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채널 상단 71,000원에서 73,000원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코스모 신소재는 살살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